흰쌀밥이 몸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아프지 않으세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늘 피곤하고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부가 가렵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런 걸 보통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잖아요. 원래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픈 거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름이 있어요. 만성염증이라고 해요.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가 났을 때 빨갛게 붓고 아픈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급성염증이에요. 금방 낫죠. 그런데 만성염증은 달라요. 눈에 안 보여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몸속에서 계속 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 몸속 어딘가에 불이 나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작은 불이라 연기도 안 나고 열도 안 느껴지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죠. 이 불을 안 끄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번져요. 그리고 나중에 큰 병이 돼요. 암, 치매, 당뇨, 심장병. 이런 무서운 병들의 공통적인 원인이 만성염증이에요. 몸속에서 오랫동안 불이 타다가 결국 큰 병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염증을 키우는 범인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흰 쌀밥일 수 있다는 거예요. 흰밥이요? 우리가 매일 먹는 그 하얀 쌀밥이요? 네, 맞아요. 흰 쌀밥이 몸속 염증을 키우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왜 흰밥이 문제인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밥솥에 이것만 섞으셔도 몸속 불을 끌 수 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밥상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흰쌀밥이 왜 문제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셔야 왜 잡곡을 먹어야 하는지 아실 수 있거든요. 흰쌀은 원래 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쌀에는 겉껍질이 있고 그 안에 쌀겨층이 있고 쌀눈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영양분이 가득 들어 있어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좋은 것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흰쌀은 이걸 다 깎아낸 거예요. 먹기 편하고 소화 잘 되고 부드럽게 만들려고 좋은 부분을 다 벗겨낸 거죠. 남은 건 뭘까요? 거의 전분 덩어리예요. 탄수화물 덩어리요. 이 전분 덩어리가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혈당이 확 올라가요. 마치 설탕을 먹은 것처럼요. 흰 쌀밥 한 공기가 설탕 10스푼이랑 비슷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혈당을 올리는 정도로 따지면 그 정도라는 거예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확 분비돼요. 혈당을 낮추려고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염증 물질이 생겨요.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밥을 매일 먹으면 몸속에 염증이 쌓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쌓여요. 이게 만성염증의 원인 중 하나예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분 중에 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60대 초반이신데 몇 년 전부터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하셨어요. 관절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병원에 가봐도 딱히 병명이 없대요. 검사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고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습관을 여쭤봤어요. 정 선생님이 밥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루 3끼 꼭 흰 쌀밥을 드시고 밥 없으면 밥을 안 먹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반찬은 조금만 드시고 밥을 많이 드시는 스타일이셨어요. 저는 혹시 잡곡은 안 드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잡곡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드신다고요. 흰밥이 제일 편하다고요. 저는 정 선생님께 만성염증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흰밥이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잡곡을 조금씩 섞어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정 선생님이 반신반의하시면서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2달 후에 다시 만났는데 표정이 달라져 계시더라고요. 온몸이 쑤시는 게 좀 나아진 것 같다고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예전보다 확실히 덜하다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뻣뻣하다고요. 물론 잡곡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른 요인도 있었겠죠. 하지만 밥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지니까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몸속 염증을 잡아주는 곡물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이 5가지를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그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요. 그거 하나만 밥에 섞어 드시면 돼요. 첫 번째 곡물은 귀리입니다. 귀리가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거 아세요? 서양에서는 아침마다 오트밀로 먹을 정도로 건강식으로 유명해요. 귀리가 왜 좋으냐면 일단 단백질이 많아요. 쌀보다 2배나 들어있어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밥 먹으면서 단백질도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염증 수치를 떨어뜨려줘요.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해줘요. 귀리는 식감이 톡톡 터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꼭꼭 씹게 돼요. 씹으면 뇌에 자극이 가서 뇌 건강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아요. 지난번에 씹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밥 지을 때 귀리를 한 줌 넣어보세요. 처음엔 흰쌀 9, 귀리 1 정도로 시작하세요. 적응되시면 비율을 조금씩 늘리시면 돼요. 두 번째 곡물은 현미입니다. 현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쌀의 원래 모습이에요. 겉껍질만 벗기고 쌀겨층이랑 쌀로는 그대로 둔 거예요. 흰쌀이 깎아버린 영양분이 현미에는 다 있어요. 현미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요. 이 섬유질이 몸속의 독소를 흡착해서 변으로 내보내줘요. 해독작용을 하는 거죠. 몸에 쌓인 나쁜 것들을 쓸어서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미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흰밥처럼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떨어져요. 그래서 염증 유발이 적어요. 현미가 소화가 안 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물에 충분히 불려서 드세요. 4~5시간 정도 불리시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아니면 발아 현미를 사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발아 현미는 싹이 튼 현미인데 일반 현미보다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도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잡곡이 몸에 좋다고 해서 갑자기 잡곡밥으로 확 바꾸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잡곡은 섬유질이 많잖아요. 평소에 흰밥만 드시던 분이 갑자기 잡곡을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그러면 잡곡이 안 맞나 보다 하고 포기하시게 돼요. 처음에는 조금만 섞으세요. 흰쌀 9에 잡곡 1 정도로요. 그렇게 1주일, 2주일 드시면서 적응하세요. 괜찮으시면 비율을 조금씩 늘리세요. 서서히 바꿔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잡곡밥은 꼭꼭 씹어 드셔야 해요. 30번 이상 씹으세요. 씹어야 침이랑 섞이면서 소화가 잘 돼요. 안 씹고 삼키시면 소화가 안 되는 건 당연해요. 세 번째 곡물은 율무입니다. 율무는 옛날부터 약재로 쓰였어요. 한의학에서는 율무를 몸의 습기를 빼주는 약이라고 해요. 습기가 뭐냐면 몸에 쌓인 불필요한 수분, 노폐물 이런 거예요.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신 분들 계시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기가 있거나 몸이 천근만근 무겁거나 이런 분들은 몸에 습기가 많은 거예요. 율무가 이 습기를 빼줘요.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도 율무가 좋아요. 관절에 붓기가 있으면 더 아프잖아요. 율무가 이 붓기를 빼주니까 관절 통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율무는 맛도 고소해요. 밥에 넣으면 밥에서 고소한 향이 나요. 처음 드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침마다 얼굴이랑 손발이 퉁퉁 부으셨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셨는데 너무 불편하시더래요. 반지도 잘 안 들어가고 신발도 꽉 끼고 친구 소개로 율무를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밥에 율무를 섞어서 드시고 율무차도 끓여 드시고 한 달쯤 드셨는데 붓기가 좀 빠지는 느낌이 드시더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고 반지도 잘 들어가고 몸도 전보다 가벼운 느낌이라고요. 김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율무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요. 진작 먹을 걸 그랬다고요. 네 번째 곡물은 수수입니다. 수수는 붉은색 곡물이에요. 이 붉은색에 비밀이 있어요. 붉은색 식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항산화가 뭐냐면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몸이 녹쓰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철이 녹슬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세포가 산화되면 늙고 병들어요. 폴리페놀이 이 산화를 막아줘요. 세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를 먹으면 세포가 건강해져요. 노화가 느려지고 염증도 줄어들어요. 수수는 밥에 넣으면 밥 색깔이 예쁜 분홍색으로 변해요.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일석이조예요. 다섯 번째 곡물은 보리입니다. 보리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곡물이죠. 꽁보리밥 먹던 시절 생각나시나요? 가난했던 시절에 먹었던 음식이라.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게 건강 비결이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지금 어르신들보다 오히려 건강하셨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유 중 하나가 잡곡밥이에요. 흰밥 대신 보리밥, 잡곡밥 드셨으니까요. 보리는 성질이 차가워요. 한의학에서는 식품의 성질이 있다고 해요. 따뜻한 성질, 차가운 성질. 보리는 차가운 성질이에요. 그래서 몸속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요. 위장에 열이 많아서 속이 쓰리신 분, 평소에 열이 많아서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 화가 잘 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보리가 좋아요. 화가 잘 나신다고 했죠? 화가 나면 몸에 열이 올라요. 혈압도 오르고요. 보리가 이 열을 식혀주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돼요. 보리밥 먹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평소에 화를 잘 내시는 분이셨어요. 성격이 급하시고 사소한 일에도 버럭버럭 화를 내시고 본인도 그게 문제인 걸 아시는데 잘 안 고쳐지시더래요. 그리고 속도 자주 쓰리시더래요. 위장에 열이 많으신 거예요. 저는 이 선생님께 보리를 권해드렸어요. 밥에 보리를 섞어 드시고 보리차도 자주 드시라고요. 몇 달 후에 다시 만났는데 좀 달라지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화가 예전보다 덜 나신대요. 물론 완전히 안 나시는 건 아닌데 전보다 참을성이 생기셨대요. 속 쓰린 것도 좀 나아지셨고요. 보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니까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자, 여기까지 5가지 곡물을 알려드렸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귀리, 단백질이 풍부하고 베타글루칸이 염증을 잡아줘요. 현미, 섬유질이 독소를 배출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율무, 몸의 붓기와 습기를 빼줘요. 수수, 항산화 성분이 세포를 보호해요. 보리, 차가운 성질이 열을 식히고 마음을 편하게 해요. 이 5가지를 다 드실 필요 없어요. 이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마음에 드는 거, 몸 상태에 맞는 거 하나요. 붓기가 많으시면 율무, 열이 많으시면 보리, 혈관이 걱정되시면 귀리, 해독이 필요하시면 현미, 노화가 걱정되시면 수수.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잡곡을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잡곡이 몸에 좋은 건 아는데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물을 조금 더 넣으세요. 잡곡은 흰쌀보다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밥이 부드럽게 돼요. 물이 적으면 밥이 딱딱해져서 맛이 없어요. 둘째, 미리 불려두세요. 잡곡은 껍질이 단단해서 그냥 밥을 지으면 딱딱할 수 있어요. 밥 짓기 서너 시간 전에 물에 불려두세요. 그러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셋째, 처음엔 조금만 섞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흰쌀 9에 잡곡 1 정도로 시작하세요. 적응되시면 비율을 늘리세요. 너무 급하게 바꾸시면 입맛에도 안 맞고 소화도 안 돼서 포기하시게 돼요. 넷째, 여러 가지 섞어 드셔도 돼요. 꼭 하나만 넣으실 필요 없어요. 귀리, 현미, 보리를 조금씩 섞어서 드셔도 돼요. 마트에서 파는 잡곡 혼합 제품을 사셔도 편해요. 시중에 10곡미, 15곡미 이런 제품들 많잖아요. 그런 거 사서 넣으시면 간편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잡곡밥만 드시면 다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잡곡밥은 시작이에요. 염증을 잡으려면 다른 것도 함께 하셔야 해요. 설탕 줄이세요. 설탕이 염증의 주범이에요. 단 음식, 단 음료 줄이세요. 튀긴 음식 줄이세요. 기름에 튀긴 음식은 염증을 유발해요. 채소 많이 드세요. 채소에는 항염증 성분이 많아요. 운동하세요. 운동이 염증을 줄여줘요.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도 염증을 유발해요. 잡곡밥이 기초공사라면 이런 것들이 본공사예요. 기초공사만 해서는 집이 안 지어지잖아요. 함께 해야 해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오늘 기억하실 것 5가지입니다. 첫째, 귀리. 단백질과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혈관 청소부예요. 둘째, 현미. 섬유질이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 곡물이에요. 셋째, 율무. 붓기와 습기를 빼주는 약재 같은 곡물이에요. 넷째, 수수. 폴리페놀이 세포를 지키는 붉은 보석이에요. 다섯째, 보리. 열을 식히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곡물이에요. 갑자기 5가지를 다 넣으실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흰 쌀밥에 딱 한 줌만 섞어보세요. 그 작은 한 줌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밥이 변해야 몸이 변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에요. 하루 3끼 먹잖아요. 이걸 바꾸면 하루 3번씩 몸에 좋은 걸 넣는 거예요. 1년이면 1000번이 넘어요. 10년이면 10,000번이 넘고요. 매일 먹는 밥을 조금만 바꿔도 몸이 달라져요. 만성 염증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그게 쌓이면 10년 뒤, 20년 뒤 건강이 완전히 달라져요. 비싼 영양제 찾아다니실 필요 없어요. 밥이 보약이에요. 제대로 된 밥 한 그릇이 어떤 영양제보다 나아요. 오늘 마트에서 잡곡 하나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밥솥에 한 줌 넣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만성 염증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 알려드린 곡물 하나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곡물 드시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연우의 소담수다. 저는 연우였습니다. 건강한 밥상,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